1981년 대청댐이 완공되던 날 한 마을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도, 논밭도,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기억도 지금은 이 고요한 물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겼던 물길이 무려 4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저는 충북 옥천, 이 고장이 낳은 시인 정지용의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대청호 여객선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여행할 코스는 이렇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곳 중 하나인 용암사,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한국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생가와 정지용 문학관, 디지털 관광 주민증 숙박 할인과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4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정지용 호입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산지와 하천이 어우러진 내륙 지형이 특징입니다. 옥천의 인구는 2026년 2월 기준 5만 117명으로 2022년 무너졌던 5만 명선이 4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입 인구가 일평균 50명 수준으로 증가하며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노령 인구가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옥천군은 전입 장려금, 청년 주거비 지원, 결혼 정착금, 출산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 기업 지원, 노인 복지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옥천형 인구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옥천군은 국내 묘목의 70%가 거래되는 최대 집산지이며 포도와 복숭아도 주요 특산물입니다. 또한 전국 유일의 옷 산업특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날 도착과 동시에 올갱이 국밥으로 유명한 현지 맛집을 찾았습니다. 옥천군청에서 가까운 옥천 올갱이라는 식당입니다. 올갱이는 충청도에서 주로 불리는 명칭으로 다슬기, 다사리, 고동 등 전국 8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옥천에는 올갱이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여럿 있는데 다른 곳은 평균 13,000원인데 비해 이 식당은 11,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올갱이 국밥은 아욱과 부추를 넣은 된장 베이스에 올갱이를 가득 넣어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다진 청양고추나 양념장을 첨가하면 칼칼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용암사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10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절은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용암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용바위가 파괴되면서 현재는 흔적만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장용산 중턱에 위치한 용암사는 대웅전 바로 앞까지 차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양간 근처에 있던 녀석이 제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계단 위를 오릅니다. 양구야, 양구 안녕. 용암사는 천년고찰의 상징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옥천 사경으로 운해와 일출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중앙에 있는 대웅전에는 봉안된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과 5종의 탱화를 볼 수가 있고요. 건물 옆길을 따라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에 3m 높이의 용암사 마의 열의 입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설화가 있는데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던 길에 이곳의 용바위에 올라 기울어가는 신라의 명운에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라의 후손이 마의태자를 추모하고자
불상을 조각했다고 하여 마의태자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암사에서 데크길을 따라 180m 정도 산을 오르면 운무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운해와 일출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낮에와도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 용암사 운무대입니다. 용암사 동서 3층 석탑은 흔히 대웅전 앞에 있는 석탑과는 달리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탑은 산천의 쇠퇴한 기운을 북돋는 뜻의 산천 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석탑 중 유일한 쌍탑이라고 합니다. 옥천 여행의 첫 시작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잠깐 이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가겠습니다. 이번 장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여행객이 그냥 지나치는 곳, 죽향초등학교 구교사입니다. 죽향초등학교 안에 있는 이 건물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수업이 없는 주말이라서 그런지 교문이 활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1926년에 지어진 이 건물 보이시나요? 100년 전 붉은 벽돌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만든 근대 건축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옥천 역사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엔 아주 유명한 졸업생이 한 명 있는데요. 시인 정지용이 바로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린 정지용이 여기서 공부하고 뛰어논 걸 생각하니 100년 전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죽향초등학교에서 600m 정도 이동하면 옥천 구읍마을이 나옵니다. 구읍은 옥천의 옛 시가지로 조선시대 옥천군 관아가 있었고 정지용 생가, 옥천 향교, 옥주 사마소, 유경수 생가 등 문화유적이 즐비한 곳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지용문학공원, 교동생태습지까지 조성되면서 전통과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옥천 명소가 되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 시 기억하시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향수의 한 구절인데요. 그 시가 쓰인 곳이 바로 여기 옥천이며 실개천이 흐르는 바로 앞에 정지용 생가가 있습니다. 원래 정지용 생가는 1974년 허물어지고 다른 집이 들어섰다가 1996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각 규모와 구조를 보니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 가난하지만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지용은 1902년 이 집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거쳐 1929년 귀국, 한국 현대시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향수, 유리창, 바다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이 모두 옥천 땅의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문학관에 들어오면 시인의 일생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육필 원고와 초판본, 다양한 생전 사진 자료까지 교과서 속 이름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구읍 맛집 중에서는 80년 전통의 구읍 할매 묵집이 유명합니다. 묵밥 역시 옥천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간판에는 50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일대 사장님이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1946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식당을 이어받아 전통 방식 그대로 직접 묵을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도토리 묵밥을, 겨울철에는 메밀 묵밥도 맛볼 수 있습니다.
탱글함이 살아있는 묵밥과 쫄깃한 묵전, 토속적인 반찬이 한데 어우러진 한상에서 옥천 전통의 맛과 멋 모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은 옥천 여행의 재미를 더해줄 곳입니다. 향수를 자아내는 예스러운 한옥에서 전통문화와 관련한 각종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체험관 안에는 식당과 카페도 입점해 있고 특히 저렴한 요금으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4인실 기준으로 주중 7만원, 주말 9만원인데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30% 요금 할인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 5만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 1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숙박동 옆에는 전통놀이 마당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공예를 비롯한 만들기 체험과 향토 음식 만들기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천 여행객이라면 관광 안내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광 안내소 옆에는 한복 대여점이 있는데 이곳 역시 관광주민증으로 3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복 대여점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체험 같은 것도 여기서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은 아니고 네네. 저기 체험동에서 따로 체험동에서 따로요? 네, 따로 아, 신청할 네. 거예요. 네. 체험관을 나와 관광주민증 발급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여기서는 음료 10,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청호 뱃길, 정지용호를 이용하고자 장계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실은 이날 옥천 가는 길에 비가 오는 바람에 운행 관련 문의 전화를 먼저 했었는데요. 다행히 운행은 하는데 이용객이 많아 미리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예매는 당일 이용객에 한해서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예매는 편도 요금 항목만 있어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알고 보니 돌아오는 배편도 이곳에서 예매가 가능했습니다. 도선장이 있는 장계 관광지는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천 유일의 관광단지라고 합니다. 장계 관광지의 아름다운 비경을 바라보며 도선장 앞에 도착했는데요. 거대한 벚나무 한 그루를 배경으로 오늘의 주인공 정지용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지용호는 오전 9시, 오후 2시 하루 2번 운항합니다. 노선은 이곳 장계 관광지를 출발해서 장계리, 오대리, 석탄리, 연주리까지 약 21km 거리입니다. 대청호는 1980년 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충청권 최대의 인공 호수입니다. 총 면적 72.8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거대한 물길이죠. 하지만 이 호수는 지난 43년간 여객선 운항이 없었습니다. 청남대 건립,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의 이유로 이 물길은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2026년 드디어 뱃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이 고장을 대표하는 시인의 이름을 단 정지용호입니다. 정지용호는 최대 승객 40명이 탈 수 있는 여객선입니다. 앞선 매표소에서 정지용호가 유람선이 아닌 여객선임을 강조한 이유는
소요 시간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왕복 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들은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용호는 매연과 소음, 수질 오염이 없는 친환경 여객선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시속 8노트의 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대청호의 숨은 비경을 천천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속과 저 물 아래엔 한때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을 겁니다. 정지용이 그리워했던 고향의 풍경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도선장을 거쳐 잠시 내린 곳은 연줄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조선 중기 서원 역할을 했던 동락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울아, 방울아, 어디가? 일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 나도 물약 힘든데 아직 안 상했나 모르겠다. 10년은 안 하던데. 뒷산인 둔주봉을 오르면 한반도 지형을 조망하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옥천 일경, 둔주봉 한반도 지형은 구비구비 금강줄기가 만든 천혜의 자연 절경입니다. 옥천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청산 생선국수 거리입니다. 생선국수 또한 옥천의 향토 음식입니다. 이날 방문한 식당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청양회관입니다. 40여 년 전통의 청양회관 대표 메뉴는 생선국수, 도리뱅뱅이, 생선 튀김 등이 있는데요. 인근 보청천에서 잡은 민물고기 육수로 끓인 국물에 소면을 말아내는 이 음식.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은 맛은 직접 먹어봐야 합니다. 오늘 옥천에서 만난 것들을 되새겨 봅니다. 천년의 전설이 깃든 절, 100년의 세월을 버텨온 붉은 벽돌학교, 한 시인의 그리움이 남긴 문학, 그리고 43년 만에 다시 열린 물길까지 옥천은 작은 고장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지역과 설화 관련 여행지도 알려주세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